네, 갑작스럽게 외국기증권사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가 나온 것이 바로 환율 때문이죠. 엔저 그리고 원고가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들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지금 상황 진단을 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이창선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시각 현재 첫 금융통화위원회가 또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예, 뭐 다들 많이 예상하시겠지만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깜짝 인하 가능성을 제기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새로운 금리 변경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의 금통위 행태를 감안하면 올 첫 회의에서도 동결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대부분의 컨센서스가 그러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깜짝 금리 인하론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할 텐데 일단은 한국 경제의 성장 지속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엔저, 원고로 인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이에 따라서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또 하나가 낮은 물가 상승률이다라고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주고 계세요? 예, 일단 연초부터 사실은 금융시장이 좀 악화되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주가가 급락을 했고 또 엔저가 가속되고 또 금리도 조금 오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골드만삭스 보고서 이후에 원화환율이 10원 이상 또 반등을 했고요. 네. 금리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또 금통위 분위기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데 연초에 금융시장이 조금 혼란스러웠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올해 경기 전망, 기존의 경기 전망을 뒤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통위에서도 금리 동결로 일단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물론 지금 다소 엔저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그렇다면 지금 기준금리가 동결됐다고 나오네요. 예상했던 것처럼 기준금리가 연 2.5%로 동결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취재기자 혹시 연결이 됐으면 연결해서 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근영 기자. 예.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1월 기준금리는 연 2.5%로 8개월 연속 동결됐습니다. 경기가 완만하게나마 회복 국면에 있다는 것은 정부와 한은 모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물가 역시 현재는 저물가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무상복지에 따른 효과가 올 들어 사라지고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 점차 높아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당초 이번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리 인하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원화 강세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게 시발점이 됐습니다. 거기에다 올해 초 김중수 총재가 아직까지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현재의 저물가 상황까지 가세하면서 금리 인하론을 키운 건데 결과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가 동결을 결정한 것은 현재의 환율이나 물가 상황이 그렇게까지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기준금리 인하가 엔저 현상을 방어할 정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도 일부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앞서 금리 인하론이 제기되면서 다소나마 안정을 찾았던 코스피와 외환시장 이렇게 되면 다시 흔들릴 수도 있겠지요. 잠시 후 11시경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 통화정책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게 될 텐데 이때 얼마나 완화적인 발언이 나오느냐를 놓고 오늘 시장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이 만장일치였느냐도 관심 깊게 볼 만한 부분입니다. 이와 함께 오후에는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게 됩니다. 3%대 후반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세부 내용들이 어떨지도 주목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한국경제TV 이근영입니다. 네, 한국은행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이 기준금리가 동결됐다라는 소식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상을 하셨던 것처럼 또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는데 일단 지금의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사실은 지난 17개월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의 하단을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가 인하되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저물가에 대응을 하고 경기 부양 조치를 취한다라고 한다면 더 금리를 내렸어도 됐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사실은 완화적인 그 금리 수준이라고 보여지지만 충분히 완화적인지 경기나 물가 상황을 감안할 때 그런 의문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더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엔저, 앞서서 취재기자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과연 엔저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가 시장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난해 실제로 엔저가 연초에 가속화되었을 때 5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도 했었는데요. 향후에 그렇다면 이런 환율 문제로 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예,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환율 수준 자체가 금리를 변경시키지는 않겠지만은 우리나라 수출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또 환율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엔저가 가속되고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그것이 수출을 위축시켜서 경기 회복을 어렵게 할 요인이기 때문에 환율 방어 차원이 꼭 아니더라도 원화 강세라든지 엔저가 가속되면 경기 부양 차원에서라도 한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러한 엔저 문제 우리가 연초에 특히나 시장이 크게 흔들려 있었죠. 연초에 엔저가 급격하게 진행이 된 이후에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104엔대에서 약간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엔저의 속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예, 예상보다는 조금 빨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난해 중반 이후에 90엔대 후반, 100엔대 이하에 머물다가 작년 12월 중순경에 미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결정 이후에 엔화가 달러당 105엔을 넘어섰다가 지금은 조금 후퇴를 해서 104엔대 후반인데요. 네. 뭐 앞으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지속되고 반면에 일본은 앞으로도 양적 완화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그 상반된 통화 정책 상황을 감안을 하면 엔저가 추가적으로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올해 중에 110엔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엔저가 추가로 진행이 되면서 실제로 일본 경제에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이미 엔저로 인해서 일본 기업들의 수익이 많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었고 네. 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다만 엔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일본 수출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그동안은 일본 기업들이 엔저를 수익 확대의 기회로 이제 삼았고 본격적으로 가격을 내리지는 않았던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올해부터는 아마 일본 기업들이 높아진 수익을 배경으로 해서 시장 확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가격을 내리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것들이 일본 수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거꾸로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그런 영향이 올해가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수출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환율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엔저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화의 절상 자체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예, 저희가 뭐 엔저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예.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 외환 시장에서 원화 강세를 억제하는 원화 절상 속도를 제어하는 그런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외환 시장에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해서 원화 절상 심리가 팽배해 있을 때는 직접적인 시장 개입도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너무 빈번하게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면은 그 외부의 그 불만 그런 것들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자본 유입의 억제 또 자본 유출의 확대를 통해서 원화 절상 압력을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겠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투자의 촉진 등을 통해서 성장률도 높이고 또 네. 수입 확대를 통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 원화 절상 해소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통화 확장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것
중에 배경 중에 하나가 앞서서 말씀드린 또 낮은 물가 상승률 아니겠습니까? 이 디플레이션이 심화될 경우에는 또 장기적인 불황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예, 뭐 일본의 예를 보면은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정책 수단도 마땅치 않고 또 우리나라 구조적으로 고령화 추세가 지금 가속되는 면도 있고 또 1%의 전후의 저물가 상황이 지금 몇 달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디플레이션에 빠질 염려가 크지 않더라도 중기적으로 특히 올해 저물가 상황이 이제 고착될지 않을지 잘 관찰을 해서 대응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은행에서는 오늘 오후에 경제 전망치도 발표를 합니다. 1년에 한 4번 정도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10월과 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예, 지난 10월에 하느니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 정부 전망치인 3.9%보다는 조금 낮고 다만 민간에서 전망하는 전망치가 대략 3.5% 약간 그걸 상회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민간 전망치보다는 여전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이후에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또 엔저가 예상외로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요인들이 생긴 것은 맞기는 한데 이것들이 기존의 전망치를 크게 뒤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일단은 보여지기 때문에 기존의 전망치 3.8%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김중수 한은 총재 임기가 3월로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신임 총재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앞으로의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예, 뭐 기존의 금통위 금리 결정 행태를 감안을 하면 당분간 금리 동결로 가다가 경기 회복세가 꾸준하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환율 동향이라든지 또 새로운 신임 총재의 성향 그런 것들이 좀 변수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올 상반기 중에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아직은 열려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올해 첫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향후의 통화정책의 방향성까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이창선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